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입니다. 2022년 7월 달에 시행된 학력평가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은 9월 모평이고 수능이다 보니까 지금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점수에 인접한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인접하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 7월 학력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한번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수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함정은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9월 모평 때 한 번 더 점검한 다음에 수능으로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1희 1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3 학력평가 한국사 해설 강의 한번 해볼게요. 자, 출제 비율은 근현대사가 15문제 나왔고요. 전근대사가 5문제 나왔습니다. 전근대사라는 것은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고 지난번에 6월 모평에서는 평가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6문제가 전근대사였는데 지금은 5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이고 됐죠?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출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5문제, 15문제 또는 6문제, 14문제 이렇게 갈 겁니다. 가볼게요. 시대사적으로 보면은 선사, 고대, 고려, 조선 합쳐서 5문제, 근대, 일제, 현대 각각 5개 해가지고 골고루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난이도는 비교적 평이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로 출제되던 시험 포인트에 맞는 주제에서만 나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지도 과거에 출제되었던 거에서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평이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에 배점을 잘 보게 되면은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된 경우 줄글로 문제가 출제된 경우에는 3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글이랑 원문 자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것인데 자료 해석 능력이 필요한 것은 3점, 그 다음에 사파 형식으로 해서 주요 키워드를 준 다음에 시대상하고 특징을 묻는 것은 2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있을 9월 모평하고 수능에서도 배점이 높은 것들은 아마 원문 자료와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줄글 형식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요 자료 이제는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굿. 가볼게요. 밑줄 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보일까라고 했을 때 빗살무늬 토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이 시대라고 했으니까 이 시대는 뭐다? 우리가 신석기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하면은 우리가 떠올랐으면 좋겠는 게 뭐냐? 도구를 사용했는데 빗살무늬 토기 말고도 간석기라는 게 있어요. 간석기. 근데 이 간석기의 종류는 딱 한 가지만 외우자고 했는데 이름만 들어도 갈았어요. 뭐예요? 갈판과 갈돌이라는 거예요. 갈판과 갈돌. 요것이 이제 시험 출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 찾으러 가볼게요. 자, 고인돌을 축조하였다라고 하는데 고인돌이라는 것은 군장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계급이 발생했던 청동기 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 답이 아닐 것이고 청동기 시대였고요. 비파형 동검, 이것도 뭐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죠. 정복전쟁이 활발했던 청동기 시대 비파형 동검을 들고 싸워야 됩니다. 됐죠? 철제 농기구인데 앞에 철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철기시대고 그 다음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했다라고 하는데 동맹의 제천 행사를 열었던 것은 뭐다? 고구려죠. 싸움을 잘하려면 동맹을 잘 맺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것은 고구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갈판과 갈돌, 간석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5번 됐고요. 그리고 혹시나 지나가는 건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혹시나 이번에 나의 그 개념 공부는 되어 있었지만 한국사 점수가 낮다라는 친구가 있을 것인데 선생님이 어제자에 완강을 한 강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100점 100승 급상승 모의고사 5회가 있는데 이번 7월 학평 전에 선생님이 제작을 했고 어제 촬영을 마쳤는데 그 모의고사 5회 안에 지금 나왔던 문제 싹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개념은 정리가 됐지만 문제풀이가 약한 친구들은 100점 100승 급상승 모의고사로서 무조건 만점 받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굿.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갈판과 갈돌 받고,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볼까요? 자, 가상 국기 만들기래요. 뭘까라고 했을 때, 자, 쭉 보니까 세 개의 삼각형이 하나로 모이는 형태, 수학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보면은 문무왕이 완성한 삼국통일이라고 했습니다. 삼국통일을 완성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당연히 신라라잖아요. 신라. 그래서 이 문제는 신라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신라. 확인사살 들어갑니다. 원효, 의상, 신라의 대표적인 승려까지 우리가 보이네요. 그러면 신라에서 우리가 좀 반드시 잡았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은 신라만에 있었던 독특한 신분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신분제는 바로 골품제라는 것이고, 귀족들의 회의도 하나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 회의는 바로 화백회의라고 불린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불국사를 창건하였다. 경주에 가면은 불국사 석굴암 있죠? 이것은 신라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고,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흥선대원군이 한 일이죠. 실추된 왕실의 위엄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경복궁을 중건했고, 삼국사기를 편찬한 것은 김부식이었죠. 고려시대의 유학자 김부식이었고요. 수원화성이라고 하는데 수원화성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정조였습니다. 팔만대장경의 시험 출제 포인트가 있다면 일단 팔만대장경이라는 것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는데, 고려시대에 어떠한 이민족을 부처의 힘으로 막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바로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막으려는 염원을 담아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라는 거 포인트 잡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1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굿.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전민변정도감 나왔습니다. 바로 스멜 맡아야 돼요. 누구 냄새가 나요? 공민왕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민왕, 일단 공민자까지만 써놓을게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실 확실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자료도 볼게요. 보니까 어디 갔을까? 오케이, 기철 보이잖아요. 기철. 기철이 대표적인 권문세족이고, 기철이 누구 오빠예요? 기황후 오빠. 원나라 황제 와이프의 오빠다 보니까 고려 땅에서 실세 중에 실세. 그러다 보니까 왕보다 더 권력이 높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 공민왕이 제거하잖아요. 오케이, 너 공민왕이구나. 공민왕의 가장 큰 포인트가 있다면 뭐냐? 일단 반원 정책이 가장 유명한데 몽골풍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쌍성 총관부를 탈환해버리고 그 다음에 권문세족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전민변정도감을 두었다. 이 정도가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되거든요. 가볼게요. 태학을 설립하였다라고 하는데 태학이라는 것은 고구려의 국립대학입니다. 고구려의 국립대학. 그래서 왕 때는 소수리 왕 때다라고 우리가 정리했고,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반포했다라고 하는데 건국대전은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으로서 성종 때 완성되어서 반포되었습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것을 창제한 것은 누구예요? 세종대왕이고요. 조선시대 세종.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 절대 포인트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긴 것은 뭐다? 백제의 성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4번 주시면 되겠네요. 4번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이 시기 문제를 물으면 많이들 틀립니다. 데이터를 싹 보면은 사이 시기를 물었을 때 기본 오답률이 70%가 넘어가요. 왜 어려운지 한번 볼게요. 자, 가에 보니까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한국사를 공부할 때 어떤 친구들이 많냐면은 이 자료를 보면은요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 보면은 문학 작품 해석하고 독서 지문 독해하잖아요. 그것처럼 한국사도 이거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한국사는 이 자료 자체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료 안에서 우리가 본 키워드가 있냐 없냐를 캐치하면 끝이에요. 오케이? 여기에서 막 이렇게 단어를 의미를 묻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킴벌리 중령 누군지 몰라요. 처음 들어봅니다. 하지만 미국이 보이고 광선보가 보이고 어재연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선보에서 어재연이 싸우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은 뭐다? 신미양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은 뭐 그렇구나 라고 넘기면 되는 거예요. 자, 나도 한번 볼게요. 나 보면은 이노우에 가오루 선생님이야 이러고 막 맨날 하는 거니까 알지만 처음 볼 거예요. 처음 볼 거. 그런데 우리한테 익숙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일본 군함 우뇨호 보인다는 거예요. 강하도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뇨호가 강하도로 와서 대포를 쏘고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우뇨호 사건을 말하는구나.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선택지 한번 가볼게요. 청해진. 청해진이라는 것은 신라의 장보고가 설치한 것이고 장보고. 그 다음에 별무반이라고 하는데 별무반이라는 것은 고려시대에 윤간의 건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윤간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다음에 동북구성을 축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었고요. 안시성 전투라는 것은 고구려가 어떠한 나라와 맞서 싸운 것이냐? 당나라와 맞서 싸운 전투가 될 것이고 정답은 어디다? 전국에 척하비를 건립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답이고 선생님이랑 배운 그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 암기 팁 있잖아요. 기억나요? 자, 한번 복습해 볼게요. 순서가 제너럴, 그 다음에 병원에 누가? 오페르트가 뭐하고 있어요? 미친 척하고 있죠. 제너럴 병원의 오페르트가 미친 척하고 있다. 보면은 제너럴 셔모노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 조글 사건, 신미양요, 척합이 건립 사이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운요 사건의 결과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잡으면은 정답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청산리 전투라는 것은 언제냐?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김자신의 북로군정사하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연합하여 싸운 전투. 됐죠? 이거는 과거 시험에서 뭘 물었냐면은 청산리 전투가 일어난 지역은 어디다? 북간도라. 북간도. 선생님 그때 지도에서 물었잖아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도가 보여드리면은 한반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지역이 북간도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요 지역.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일어났던 곳. 됐죠? 오케이, 굿.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자료는 오케이 토산품 애용이라고 나왔어요. 토산품, 우리 향토 생산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건을 애용, 사랑하면서 써주자는 거죠. 뭡니까?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거예요. 물산장려운동.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은 우리가 먹고 사고 입고 쓰자라는 거죠. 물산장려운동이었습니다. 물산장려운동의 가장 큰 시험 출제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평양에서 시작했는데 조만식이라는 분이 주도했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만식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TV의 탤런트 조세호씨 나오잖아요. 그 놀면 뭐하니인가? 맞나요? 놀면 뭐하니? 네, 놀면 뭐하니에 나오는 조세호의 조상님입니다. 알겠죠? 네. 어쨌든 물산장려운동, 혹시 이걸 보고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 나오잖아요.
조선 물산 장려회 나왔으니까 당연히 물산 장려운동. 이거 딱 보고 난 뒤에 쌩이 국채보상 운동입니다. 이러면은 피땀 눈물 다 흘리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가볼게요.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다? 영남 만인소잖아요. 영남 만인소. 80년대 개화 반대론데 조선 책략의 내용이 뭐예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하라는 것이고, 이 조선 책략이 국내에 들어와서 유포되니까 영남 유생 10,000명이 상소를 올렸고 대표적인 인물이 이만손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잖아요. 중국과 친한 지 200년이 넘었는데 더 친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본은 임진왜란 때 원수인데 잊었습니까? 미국은 I don't know, 모르는 나라입니다. 모르는 나라를 끌어들였다가 저들이 무리한 요구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러시아, 아무 혐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남 만인소죠. 그 다음에 조만식 등에 의해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정답이라 부르고, 여러분들이 최고 많이 헷갈리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물산장려운동하고 국채보상운동하고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국채보상운동이 선생님 고향에서 시작된 건데 대구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은 단 한 명도 틀리지 않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평양 살면서 한 번도 못 가봤죠. 가보면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거 아니고, 자, 가볼 가능성은 제로다. 맞죠? 왜냐면은 지금 북한에 있으니까. 그러면 또 대구도 안 가보면은 평양도 생소한 지역이고 대구도 생소한 지역이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위치 잘 잡아야 되고요. 무신 정권이 수립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뭐야? 무신정변. 그 다음에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것은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였고요.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처리시킨 것은 황무지를 보완하라. 보완해.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2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밑줄 친 이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제가 진짜 백전백승 급상승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자, 5번이나 6번에서 시기를 묻는다. 그러면은 혹시나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거의 99.9% 조선 후기예요. 문제는 이번 학평 같은 경우에는 시대상을 좀 꼬아놨는데, 보통 수능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20번까지 시대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면 전근대사 문제가 5문제 또는 6문제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올 것은 조선시대 후기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문제 볼 때 하나의 팁이 될 겁니다. 조선 후기가 맞을지 한번 볼게요. 싹 보니까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모내기법이 확산되었고 광작 보이고요. 광산 전문 경영인 덕대 보이고 금단 정권 철폐되고 사상이 등장했다고 보이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시 보고 보고 또 보아도 이것은 뭐다? 조선시대 후기네요. 조선시대 후기에 가장 큰 키워드가 되는 것은 일단 모내기법이 널리 확산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키워드가 또 뭐 있어요? 개시 후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포구에서 활동했던 객주 여각이 있을 것이고, 광작 덕대 모내기법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뭐다? 상평통보 있네요. 이러한 키워드 보이면은 무조건 조선 후기입니다. 찾으러 갑니다.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라는 것은 언제냐? 현대에 와서 김영삼 정부 시기고요. 낙랑가 외에 철이 수출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금간가야예요. 금간가야. 그 다음에 상평통보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요. 정답이라 부르고, 관직 복무 대가로 노급이 지급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냐? 신라시대 대표적으로. 사실 노급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고 추정은 됩니다. 고구려 백제에도 줬을 거예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노급이 등장하는 것은 신라 시대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고려 시대에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신라라고 찍었냐면은 우리가 노급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 통일신라 누구? 신문왕을 기억하면 되거든요. 신문왕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신문왕 업적 관련해서 정리해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 노급을 폐지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라는 겁니다. 노급 폐지. 됐죠?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언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규정한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회사를 만들려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으래요. So scared. 너무 무섭잖아요. 무서우면 뭐예요? 1910년대 일제가 시행했던 정책. 일제강점기 제1기 일본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주시면 되겠네요. 3번.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럭키 세븐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볼까요? 지금 여러분은 외국인 최초로 현충원에 안장된 스콜필드. 이분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제가 이 스콜필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플랫폼에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는 지금 문제풀이가 중요한 거니까 포인트가 어디 갔을까라고 했을 때 고종의 장래일. 고종의 장래일 보이면 우리는 바로 무엇을 떠올리라고 했어요? 3.1운동. 그러면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것이 뭐냐? 고종의 아들이 순종. 만약에 순종의 장례식 나오면요. 순종의 장례식이라는 키워드가 보인다.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60만세 운동이다 라고 우리가 비교까지 하면서 정리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당시 3.1운동이 일본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탄압되자 스코필드가 그 모습과 사진을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해외 언론에 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상세하게 기록한 거 있는데 차마 마음이 아파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3.1운동 갑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한 것은 뭐다? 6월 민주항쟁이고 6월 민주항쟁. 그 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한 것은 말 그대로 좌우합작운동이고 그 다음에 서경천도와 칭제건원,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쓰자는 거죠. 이것은 뭐다? 묘청.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벌일 때 주장했던 것이고요. 러시아의 죄령도 조차 요거를 저지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독립협회에서 펼쳤던 자주국권 운동이죠. 자주국권 운동의 일환으로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고 러시아의 죄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라는 것이 될 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정답이라 부르고 3.1운동 때 이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것 말고도 뭐가 있냐면요. 일제의 통치 방식이 변한다. 일제의 통치 방식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한다면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됐죠?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 요렇게까지 우리가 함께 기억해 주시면은 아마 이번 수능에서 나오더라도 이 포인트를 절대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됐죠? 오케이, 굿. 자, 정답은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익숙하다. 우정총국 1884년 갑신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으로 김옥균 등이 일으켰습니다. 뭐예요? 갑신정변이네요. 갑신정변.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포인트가 되는 것이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이것을 주도한 것은 누구다? 급진개합하다. 이게 지금까지 실제 포인트였고 또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이 급진개합파가 개화당 정무라는 것을 만들고 개혁정강을 발표했는데
개혁정강에다가 무엇을 밝혔느냐? 인민평등을 주장했다는 거. 인민평등권. 됐죠? 요 정도 포인트 반드시 잡습니다. 갑니다. 역시 급진계합파가 주도였다. 정답은 1번이고요. 밀립대학 설립을 주장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민족주의 진영에서 했던 실력 양성 운동자들이잖아요. 됐죠? 대표적인 인물은 참고로 이상재라는 분이 있는데 수능 포인트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였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다? 위정척사파가 되겠네요. 바른 것을 위하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자는 겁니다. 위정척사는 뭐다? 개화파와 반대되는 세력이죠.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뭐다? 임술농민봉기의 결과고, 임술농민봉기 같은 경우에는 세도 정치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원인이 된 것은 임오년에 구식군인들이 난동을 벌였으니 임오군란 이렇게 부르겠네요.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1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9번입니다. 와우, 밑줄신 농민운동인데 녹두꽃이 지는 날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장군 울고 간다. 사실 노래 이거 제가 외웠었거든요. 근데 까먹었어요. 선생님이 워낙 노래를 잘하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잘 까먹습니다. 알겠죠? 음정 박자.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리듬하고 음정 박자를 가지고 놉니다. 알겠죠?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오케이? 굿. 자, 보면은 녹두장군인데 포인트가 황토현도 보이고 황룡촌도 보이고 전주성도 보입니다. 농민운동이래요. 그래서 우리 이거 기억나요? 선생님이 만든 마법의 암기팁. 제1차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기억나요?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거의 유일하게 아는 연예인이 누구예요? 백현이. 무장한 누가? 백현이가 어디 있냐면은 엑소. 근데 요즘에는 BTS 합니다. BTS, 지민, RM, 그 다음에 랩몬스터 같은 사람인데 아무튼 알아요. 알겠죠? 아무튼 백현이가 성주다. 다 알지만 시간 관계상 말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굿. 진짜 확인하고 싶으면 Q&A 올려주세요.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무장 백산에서 봉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고 장성 황룡천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그 다음에 전주성으로 입성을 했잖아요. 됐죠? 이게 제1차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1차 동학농민운동은 무엇으로 일단락돼요? 전주 화약으로 일단락되게 되었고 전주 화약 체결의 결과 당시 정부에서 설치했던 기관은 교정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설치했던 기관은 집강소가 된다. 됐죠? 포인트 잡으러 갑니다. 어디 갔을까?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제2기 1920년대에 만들어졌잖아요. 원래는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독립군을 탄압할 때 더 많이 쓰였던 치안유지법이고요.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형평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제1차 가부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차별이 존재하니까 모욕적인 칭호도 폐지하라 라고 하면서 백정들을 중심으로 형평운동이 전개되었고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다? 신미양요를 말하는 것이고 집강소를 통해 집강소 정답이라 부르고요.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이 주로 원인이었다. 뭐예요? 홍경래의 난이고 홍경래의 난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세도 정치기라는 거고 두 번째 홍경래의 난이 먼저고 같은 세도 정치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임술농민 봉기는 홍경래의 난보다 다음 사건이라는 거. 요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요 정도만 우리가 피하면 될 겁니다. 이번에 그
6월보평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무엇을 반드시 물을 거냐면은 연표 문제를 반드시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연표 문제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아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옳은 거 볼까요? 명예 지원 요청에 응하면 후금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포인트 중립 외교 삭 보입니다. 임진왜란 때 도움을 준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바로 우리는 광해군임을 캐치할 수 있겠네요. 광해군. 그렇잖아요. 뭐가 있었냐면은 자, 이 지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바다 건너에 있었던 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 무려 2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바다 건너에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로 모시던 명나라, 강력한 명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북쪽에는 뭐다? 후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임진왜란이 결국에는 여기 조선하고 명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과 싸웠는데 무려 7년 동안 싸우게 돼요. 그러면 이 7년 동안 두 나라는 힘이 점점 빠져요. 그래가지고 명나라 어떻게 되느냐? 강력한 명나라, 명이 아니고 시간 7년 동안 조선 도와주다 보니까 힘 빠져가지고 이응자, 뭉이 된 거예요. 뭉. 이렇게 힘 빠집니다. 뭉이라고. 한편 후금에서 엄청난 리더가 나오는데 누르하치인데 참고하시고, 이 누르하치가 여기 원래 이제 여진이었죠. 여진이었는데 누르하치가 여진족 다 통합한 다음에 국호를 뭐다? 후금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 후금이 명나라를 압박해 들어가고, 과거에 강력했던 명나라면은 후금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다? 명이 아니고 뭉에 불과하잖아요. 못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나라가 조선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들아 도와줘, SOS를 친 것이고, 당시 조선의 국왕이 누구다? 광해군이었고, 광해군은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짓밟혀가지고 너무나 살기 힘들고 있는데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면은 우리 백성들의 삶이 더욱더 안 좋아진다. 나는 뭐다? 후금과 명 사이에서 뭐다?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일부러 이제 여러분들 이제 9월 모평까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해설 강의를 보더라도 한 번 더 배운 게 복습될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제를 폐지하였다라고 하는데, 과거제를 폐지한 것은 몇 차 가보게요? 제1차 가보개혁이잖아요. 제1차 가보개혁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제1차 가보개혁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초정부적 기구가 군국기무처라는 거고, 1차 가보개혁은 딱 들었을 때 옛날 느낌이에요.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과부의 재가 허용, 시험에 잘 나오죠. 지금 결혼하든지 이혼하든지 혼자 살든지 자유의 시대인데 뭘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옛날 느낌. 봐요. 과거제 폐지. 수능 보고 있는데 뭔 과거제입니까? 맞죠? 옛날 느낌. 또 뭐가 있느냐? 신분제 폐지, 공사노비제 폐지. 오늘날 노비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옛날 느낌. 요거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체크하시고,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었죠. 중립외교하고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배다른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 조선에서는 유교 윤리를 어긴 죄가 가장 큰 죄. 형제도 죽이고 어머니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국제질서 있을 때 아버지의 은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 됐죠? 굿. 노비왕건법이라는 것은 고려 광종이고요. 왕권 강화고, 황룡사 구축목탑은 신라 선덕여왕. 그 다음에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하였다. 고려시대 성종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2번 주시면 되겠네요. 2번. 굿. 자, 그 다음에 11번 가보겠습니다.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옳은 게 볼까요? 자, 있어 보이죠? 자, 오늘 온라인 수업 시간에는 포인트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가라고 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것은 뭐다? 을사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체결된 조약 때문이었어요. 을사늑약. 그래서 이것에 열받아가지고 최익현, 신돌석 등이 을사의병을 일으켰고요. 고종이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에 특사까지 보냈네요. 됐죠? 을사늑약 갑니다. 삼국 간섭의 계기가 된 것은 뭐냐? 청일전쟁이 끝납니다. 청나라가 일본을 눕혀놓고 파운딩을 막 때려요. 막 때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시모노세키 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이에 따라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랴오뚱반도 땅을 줘야 되니까 러시아가 친구될 겁니다. 루돌프라고 해서 러시아, 독일, 프랑스 데리고 와가지고 삼국간섭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다? 시모노세키 조약이고, 거중조정 조항이 포함된 것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조선 책략의 영향을 받아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결과 무엇이 파견된다? 보빙사. 됐죠? 삼별초가 항쟁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것은 몽골의 침입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다? 몽골의 침입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고려 정부가 뭐한다? 개경으로 한도한다고 하니까 이에 반발해가지고 삼별초가 끝까지 항쟁했다라고 배웠고요.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 정답이라 부르고, 초대 통감이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잖아요. 이토 히로부미. 부산 등 세계 항구 개항을 규정하였다. 강화도 조약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굿.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자,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에 도달했대요. 포인트. 인천 상륙 작전. 19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네요. 이 전쟁은 무엇일까? 6.25 전쟁. 6.25 전쟁의 시험 출제 포인트가 있다면 첫 번째, 배경. 애치슨 선언.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 극동 방위선을 그었는데 애치슨 라인이라 하죠. 이 애치슨 라인에 우리 한반도가 제외됩니다. 두 번째, 전개 과정. 기습적으로 북한이 침략을 하니까 밀려 내려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중국군이 개입합니다. 내려옵니다. 다시 올라가서 교차 상태. 그리고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됐죠? 이게 포인트인데 이 중에 있을걸요? 정답은 오케이, 별표 돼 있네요. 중국군이 참전하였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다?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거죠. 간도 참변 이후에 우리 독립군들이, 만주에 있었던 독립군들이 모여가지고 자유시로 갔는데 자유시에서 참변당합니다. 13도 창의군이라는 것은 정미의병 때 조직된 연합부대고요.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하였다. 러일 전쟁 도중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독도는 우리 땅. 네, 이것은 뭐다? 러일 전쟁 때고요. 그 다음에 한성군이 문수산성에서 항선하였습니다. 병인양요. 성에서 싸우면은 병인양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 굿. 자, 13번입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자, 김상옥 의사 나왔다는 거예요. 김상옥 의사. 김상옥 의사 전설의 쌍권총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는데, 당시 김상옥을 잡기 위해서 500명이 따라왔다는 기록도 있고 1000명이 따라왔다는 기록도 있지만, 어쨌든 지붕을 타고 다니면서 총을 빵빵 쏘면서 갔던 이 인물 누굽니까? 의열단 단원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이 김상옥이라는 의사가 떠오르지 않으면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김원봉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의열단. 두 번째, 건물에 폭탄 던지면 의열단이라고 했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됐죠? 의열단 포인트 갑니다. 각야날을 제정하였습니다. 한글날이죠. 조선어 연구회고요.
다음에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이것은 바로 신민회죠. 신민회 암기 팁. 선생님, 급상승 모의고사 강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루 만에 끝내는 수능 파이널 강좌도 있고, 신스틸러 개념 완성 강좌도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무조건 신민의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다. 정답이라 부르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한 인물이 누굽니까? 신채호 선생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포인트로 잡아야 되고, 비밀 행정조직으로 연통제가 운영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래서 연통제 말고도 교통국도 있었다라는 거. 국채보상운동의 전국 확산에 기여하였다.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라고 라임까지 맞췄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다. 대한매일신보 단독 문제로 나온다면은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영국인 한 명을 꼭 기억합니다. 누구냐? 베델이에요. 됐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3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40. 각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of course, sure, absolute이란 걸 찾아야 되는데 볼게요. 뭐야. 더 이상 안 볼래. 죄송해요. 똑바로 할게요. 자, 50총선거 맞죠? 50총선거. 50총선거라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이면서 보통선거입니다. 50총선거를 통해서 뽑힌 국회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초대 국회라 그래요. 이 초대 국회의 업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도 불리느냐? 재헌국회라고도 불려요. 또 어떤 법을 만드느냐?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잖아요. 그래서 일제 앞잡이 친일파 차단해야 되니까 만듭니다. 무슨 법을?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도 만들었느냐? 농지개혁법도 만들었다. 요것이 이제 시험 출제 포인트고 절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가봅니다. 영정법을 제정하였다라고 하는데 영원히 고정하는 법입니다. 언제나 조선시대 인조 때. 풍년인지 흉년인지 관계없이 1개월당 4에서 6두를 거둔다는 것이고 신분제 폐지. 옛날 느낌. 뭐야. 제1차 가보개혁. 제1차 가보개혁이고요. 재헌헌법을 공포했기 때문에 재헌국회라 불립니다. 정답이라 부르고요. 홍범 14조라고 하면은 제 몇 차 가보개혁? 제2차 가보개혁 됐잖아요. 제2차 가보개혁은 홍범 14조와 함께 무엇을 좀 기억하면 좋을까라고 한다면은 이거예요. 홍범 14조, 11조의 영향을 받아서 반포됩니다. 뭐다? 교육입국조서. 그 다음에 대한국국제, 광무개혁 때 사실입니다. 황제에게 모든 권력을 집어넣겠습니다. 대한국 대항제개업서는 이게 반복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3번.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밑줄 친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자, 우리 단체 회원들이 자주 독립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청나라 사신이 통과하는 문, 영은문을 허물어버리고 독립문, 독립공원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독립문을 만든 이 단체 뭐예요? 독립협회. 사실 독립문 말고 키워드 없죠. 자, 독립협회의 포인트는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그래서 만민공동회는 오늘날 촛불 집회로서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항했다는 것이고 관민공동회의 포인트는 의회 설립 운동이었다는 거 맞죠? 그래서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욕조를 채택했습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라고 하는데 어린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천도교 계열이 포인트다.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 이런 것이 대표적이고 대표적인 인물은요. 방정환이 있겠고요. 만민공동회,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합니다. 한국 강복군을 만든 것은 뭐다? 한국 강복군의 포인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입니다. 그 다음에 교조신호 운동을 전개했다. 동학교도들이고요. 우리 교주 최지우 선생님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최지우 선생님의 신분을 복원시켜주세요. 이런 뜻이고요. 상하이 훈코공원의 의거를 일으켰다. 누구예요? 윤봉길 의사. 한인애국단 소속이죠. 한인애국단 소속이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2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전라남도청이래요. 전라남도청. 딱 보자마자 스멜 딱 느껴집니다. 포인트. 광주를 봉쇄하고 무력 진압하던 계엄군에 맞서가지고 시민군까지 나왔네요. 이러한 키워드를 봤을 때 우리는 바로 무엇을 떠올리느냐?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5.18 민주화 운동을 말하는 것이네요. 5.18 민주화 운동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신군부의 퇴진과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했다. 이것이 가장 큰 주된 포인트인데요. 찾으러 갑니다. 교정도감이라는 것은 고려시대 무신집권기 중에서도 최충원이 만든 최고 권력기구가 될 것이고요. 신군부의 권력 장악을 소개한다. 정답이고요. 조사하는 거 정답이고, 후뇨 10조라는 것은 고려 태조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남긴 말씀이고요. 4.4.5.입 개헌이 이루어진 배경이라고 하는데 4.4.5.입 개헌은요. 이승만 정부 때죠. 그래서 우리 재헌헌법에 따르면은 대통령을 2번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1대, 2대 대통령 다 된 거예요. 그래서 2번보다 더 많이 나오기 위해서 4.4.5.입 개헌을 추진한 것이고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다? 광복 직후의 활동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2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좋았고요. 자, 17번입니다. 밑줄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자, 쭉 갑니다. 군함도 영화도 봤는데 옛날 영화인가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수능 끝나고 난 뒤에 군함도 영화 한번 보세요. 군함도가 아마 4년 전에 나왔나?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여기 보면은 포인트가 어디 갔을까? 이거예요.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하던 시기.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총동원하겠대요. 이 국가총동원법에 따라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수탈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봐요. 우리 거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쁘면 뭐다? 일제강점기 제3기 민족말살 통치기라고 했잖아요. 선택지에서도 딱 봤을 때 기분 나쁜 걸 찾으면 답이에요. 가볼게요. 자, 화백회에 참석한 귀족. 귀족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귀족은 뭐예요? 이거 신라의 귀족회를 말하는 것이고, 진짜 기분 나쁘다. 황제의 국가에 신하된 백성으로서 충성 맹세하래요. 이때 황제가 누구예요? 일본 천황. 기분 나빠. 너 정답이구나. 네, 정답이고요. 전세일 분신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 이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고요. 그 다음에 경인선 개통식을 구경하는 인력거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다? 최초의 철도죠. 참고로 대한제국 시기에 열렸고, 이 경인선이 뭐예요? 근대 문물. 근대 문물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개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항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조약이 뭐다? 강화도 조약이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시고, 군국기무처에서 정책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군국기무처는 제 몇 차 가보게요? 제1차 가보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갑니다. 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냉전이 해체되는 국제 정세 변화 속에 북방 외교 추진하던 정부는 쭉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무슨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을까? 네. 남북 기본 합의서에는 상호 불가침까지. 역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노태우 정부네요. 노태우 정부 때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고 그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도 많이 왔는데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동구권 국가, 중국 이러한 나라들하고 수교를 맺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북방 외교를 하는 것이고 노태우 정부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것은 사실 이거잖아요. 뭐예요? 통일. 평화의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뭡니까?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합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평화의 분위기를 힘입어가지고 무엇이 되느냐? 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됩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그렇죠? 이 남북 기본 합의서가 어디서 채택됐냐면은 저기 워커힐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딱 한번 가봤거든요. 좋더라고요. 워커힐 호텔. 워커힐 호텔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이동할 때 차로 다 이렇게 셔틀을 해줍니다. 셔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예.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대학하고 한번 가보세요. 진짜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자, 봐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 네,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그래서 요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겁니다. 요 세 가지. 됐죠? 찾으러 갑니다. 따라다라단 딴 따라다라단 딴 따라다라다라단. 정답 5번부터 찾고요. 자,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김대중 정부 때죠. 햇볕 정책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고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이죠. 그래서 유엔 소총회에서 실시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에서 정부 만들려고 했는데 당시 38도선 이남에서만 가능하니까 분단을 우려했던 김구 선생님이 제안을 합니다. 북한의 대표자들이야. 우리 만나가지고 분단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힘 합쳐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김규식 선생님하고 북한을 방문해요. 그래서 김일성하고 김두봉을 만납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이 38도선을 넘기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뭐냐? 3천만 동포에게 읍구함이에요. 나는 38도선을 베고 눕고 쓰러질 지언정보다 나와만의 단독 정부 수립은 안 된다. 일신의 안일한 구차한 안일함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고 남긴 것이 3천만 동포에게 읍구함이라는 거고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나오려면은 뭐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잖아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가 될 것이고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김대중 정부.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정상회담이 노무현 정부 때고요. 세 번째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알겠죠? 굿.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갑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수학 보니까 어디 갔을까? 자료는 가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서 1928년에 촬영됐대요. 사진입니다. 뒤쪽 벽에는 가에 강령이 있다는데 강령이 뭘까요? 보니까 정치적 경제적 각성 촉구하고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이고 기회주의를 비각하자. 이것은 바로 뭐다? 민족유일당 운동단체, 바로 신간의 강령이네요. 제가 이거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봐요. 사회주의 진영하고 민족주의 진영하고 함께하는 것을 민족유일당이라고 하는데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는요.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경제적 성향도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경제만 들어볼게요. 사회주의는 전부 다 같이 일하고 같이 분배하자는 건데 민족주의는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벌자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는 너무 다르지만 일단 각성하자. 그리고 단결하자. 그래놓고 난 뒤 일본한테 대항하자. 이거예요. 신간에. 그러면 신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포인트가 있느냐. 거의 99.9%의 확률로 광주 학생 항의 운동을 지원하였다가 포인트입니다. 찾으러 갑니다.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이것은 뭐다? 조선정부죠. 조선정부인데 문자를 박는 기관, 방문국, 인쇄소를 만들어서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를 발행했고 구미위원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외교 활동을 위해서 미국에 설치했던 것이고 구미위원부에 파견되었던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울진공작전은 정미의병 때 조직된 13도 창의군이 펼쳤던 작전을 말하는 것이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정답이 될 것이고요. 을미사변에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을미의병이잖아요.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참혹함이 더해져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머리털까지 풀베듯 베어버리니 하면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볼게요. 4 보니까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자, IMF가 언제 터졌느냐? 김영삼 정부 때 터졌고요. 그리고 나서 김대중 정부가 이어받아 가지고 IMF로부터 받은 금융 지원을 다 상환, 갚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정답은 어디 갔을까? 마가 되겠네요. 왜? 4.14 호원조치는 6월 민주항쟁을 불붙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고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다음이 노태우 정부, 그 다음이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하니까 정답은 마. 이렇게 되겠네요. 마. 정답은 마. 5번이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굿.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7월 학력평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날씨가 덥고 습하고 해서 공부하기가 힘들 것인데 조금 있으면은 점점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능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도 몸도 정신도 전부 다 긴장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덥고 습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다 왔잖아요.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거의 반 이상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것처럼 꾸준히 잘 해서 마무리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목표 대학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학력평가를 보고 혹시 한국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시간이 좀 촉박하잖아요. 하루 만에 끝내는 수능 파이널 강좌를 통해서 개념 한번 정리하시고요. 개념은 했지만 문제 푸는 게 좀 부족하다라는 친구들은요. 100점 100승 급상승 모의고사 5회 이 강좌를 들어가지고 문제, 예상 문제도 풀어보고 실전 감각도 높이시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제일 가장 믿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고 여러분들의 가능성도 무한합니다. 늘 그랬듯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이었습니다.